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당 대마도. 본격적인 감성돔 낚시 시즌을 앞두고 김문수 프로는 일행들과 함께 대마도 대물 감성돔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오는 날이 장날이라 전날 내린 많은 비로 내마는 온통 흙탕물이다.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김문수 프로는 나름대로 적당한 곳을 선정해 일행들을 안내해주며 낚시를 해야 하는 곳과 낚시에 관한 정보 등을 일일이 알려준다. 이번에는 김문수 프로와 함께할 팀들이 적당한 곳을 찾아 하선한다. 아직 감성돔 낚시가 시즌이 이르다는 추측으로 내만에서 조금 벗어난 내만 어기까지 나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전날 내린 많은 비에 씻겨 떠내려온 온만 찌꺼기가 거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 김문수 프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교실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갯바위 감성돔 낚시. 오늘은요 대마도로 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대마도로 왔어요. 작년 이맘때쯤 돼서 제가 대마도로 와서 감성돔 낚시를 한 기억이 와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후 낚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바다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감성돔 낚시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가져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오후에 점심시간을 점해서 내만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마도에서 갯바위 감성돔 낚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곳은요 조류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도 조류가 옆에 밑에 수초가 누워요. 이렇게 누울 정도로 조류가 빠릅니다. 우리 회원님 두 분하고 같이 왔는 세 사람이 내려있는데 두 분은 저 내만 쪽으로 감성돔 낚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저 내만의 양식장 쪽으로는 정말 감성돔이 잘 낚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장비도 많고 짐도 많고 언감생심 엄두가 나지 않아서 배가 바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러니까 갯바위 하선한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역적 조건은 내만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것은 아소만이라 그래도 완전 이 원도권을 방불케 하는 그런 듯한 분위기입니다. 조류가 너무 빨라요. 조류가 확 이렇게 막 용성조류가 치고 훈수가 지고 이러는데, 그렇지만 오늘 어차피 감성돔 낚시 왔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감성돔 낚시 하면서 시간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도 채비는 조금 경량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F1대 감성돔 전용 낚싯대에 3호 원줄 그리고 1.5호 목줄을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채비는 이곳은 저희 나라 내만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요. 감성돔이 밑바위에 반응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상하는, 그렇다고 막 수면까지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많이 부상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지에 빗봉돌도 어떨 때는 무겁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어도 많고 이게 도화돔이라는 잡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화돔도 많고 이러니까 비지에 빗봉돌, 그렇지 않으면 G2G에 G3 봉돌 이렇게 변형을 해가면서 낚시를 해볼게요. 아마 G2G에 G3 봉돌을 물려서 낚시를 제로채비에 가까운 낚시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화돔이 너무 많아요. 지금 찌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체제에서 도화돔이 이 찌꺼기가 먹잇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부상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가벼운 봉돌 체제보다는 조금 약간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좀 무턱대고 무게를 실어버리면 바닥 걸림이 너무 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에 B봉돌 잘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조류가 우왕좌왕하고 자부가 많은 곳에서는요, 낚시가 감성돔 낚시가 좀 피곤해요. 그렇지만 밑에가 예를 들어서 바닥이 사질대로 형성되다든지 뻘이라든지 뭐 이런 지대 같으면 상당히 조류가 빠를수록 용이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주동 낚시를 하게 되면요, 조류가 빠르고 바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채비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채비가 가벼우게 되면 잡어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성돔 낚시, 이런 상황에서 감성돔 낚시 할 때 가장 큰 관건은 어떻게 밑밥을 응용을 해서 잡어들을 이렇게 관심을 돌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속에 감성돔은 있으면 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잡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하루 좀 피곤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남해 동북 거제도 칠천도 그곳으로 이렇게 제가 낚시를 즐겨 다닐 때, 그러니까 한 20-30년 전이죠. 총각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 도화돔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기야 그때 그 당시에는 칠천도 주변, 그리고 그 거제도 장목 이 주변, 칠천도 주변 이곳에도 뱅에돔이 많았고 돌돔도 있었고 감성돔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아마 분위기가 이 거제도 그 당시 30년 전 분위기가 아마 아소만 지금 현재 대마도 분위기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곳에 와서 낚시를 하면요, 옛날에 총각 때 거제도 이런으로 다니면서 낚시를 하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참 세월이 물론 30년 이렇게 되면 뭐 강산도 변해, 강산이 변해도 뭐 3번씩 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무리 자연보호 이렇게 외치고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렇게 해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게 되면 생활오수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요, 도시 주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을 장담을 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거제도 주변으로 다닐 때는 진해만, 당동만 이곳은 정말 감성도, 칠천도 그런 곳은요 정말 대마도 못지않게 환경이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도시들이 너무 많이 발전해 와죠. 집도 들어서고 아파트촌 그러고 신시가지 막 들어서면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내놓는 그 오수, 그것은요 자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이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오수가 내려온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연이 해결을 해버리는데, 자연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런 오물이 내려오게 되면 폐허가 되는 겁니다. 물은 막죠. 물은 청정해결이라 이러는데, 물이 막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은 제일 이게 물을 보게 되면 물이 살아서 숨쉬는 물이 참 좋거든요. 그거 보면 펄지대, 펄이 많아야 돼요. 펄지대가 있어야 정화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맑다, 너무 물이 맑아서 청정해역이다, 그런 착각을 조금씩 하는데, 학계에 의하면 폐쇄성 해수 오염지역 이런 낱말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폐쇄성 해수 오염 지역이라는 것은 조류의 흐름이 차단된다는 거죠. 조류의 흐름이. 왜 조류의 흐름이 차단되느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방파제나 무슨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조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조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조류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폐쇄성 해수 오염 지역이라고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4월 방송이 언제 나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 맞나? 4월 9일이가 10일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제가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왔다. 빨리 와도 한 10일 정도, 보름 정도 빨리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있겠습니까? 해보고 오늘 여기서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내만으로 들어갑시다. 만약에 시즌이 빠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감성돔이 낚일 것이고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 감성돔보다도 내만 감성돔이 많아요. 크고 씨알이 크고. 자, 채비가 만들어졌어요. 낚싯대는 감성돔 전용 낚싯대 F1 낚싯대입니다. F1 낚싯대고 원줄은 3호, G는 GPS 에이스 라벨 G2G입니다. G2G고 스텔스 SS4 조류가 빠른 관계로 SS4를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래를 메고 위채비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1.5호 좀 길게 했어요. 4m 정도, 4.5m 정도 했어요. 가벼운 채비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4.5m를 하고 바늘은 감성돔 4호 바늘입니다. 4호 좀 크게 사용했어요. 왜 바늘이 아무래도 채비가 제로 채비에 가까울수록 바늘이 좀 무게가 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늘이 좀 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4호 바늘을 썼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B봉돌 하나 물려보랍니다. B봉돌은 미끼에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바늘에서부터 한 70c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B봉돌 하나 물렸어요. 자, 채비가 끝났으니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나름대로 낚시 방법을 구사한 김문수 프로가 밑밥을 던져주며 신고식을 한다. 낚시는 감성돔 낚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일단 포인트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포인트는 전유도 낚시에서 포인트는요, 자신이 생각해서 낚시를 적당히 할 수 있는, 아주 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한 7m 정도 되겠네. 5, 6, 7m. 낚싯대 하나 길이가 5m니까 한 7m 정도 되겠네. 7m 정도 앞에 이렇게 밑밥을 넣어서 포인트를 일단 구성합니다. 이 처음 들어가는 밑밥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처음 들어가게 되면 잡어들이 빨리 밑밥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들어가는 밑밥이 거의 베이스 밑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밑밥 넣을 때는요, 한두 번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던져요. 한 10번 이상 일단 충분히 던져서 위에 잡어들이 동요될 때까지 밑밥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밑밥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베이스 밑밥 역할을 할 때 그때부터는 밑밥이 조금씩 들어가도 소량씩 들어가도 큰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항상 이렇게 밑밥을 많이 넣습니다. 20번 정도. 배가 다니네. 좋다. 제가 지금 낚시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찌꺼기 때문에. 이거 왜 해빌 야대만 이러냐. 참 기심하기 짝이 없네. 전날 내린 많은 비로 바다는 온통 찌꺼기로 덮여 있다. 한번 던져봅시다. 저쪽으로 쓰레기 없는 쪽으로 이렇게 채비를 한번 던져봅시다. 찌꺼기 때문에 낚시를 거의 못해요. 못해. 찌꺼기를 이렇게 피해서 던지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는 소식은 없는데 뱅에돔만 올라와요. 아가야급 뱅에돔만 이렇게 많이 설치고 감성돔 녀석에 소식이 없는데 이유는 그래요. 어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수온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수온은 뭐 우리나라 연안에 비하면 엄청 높겠지만은 어제 오늘 1도 차이만 나도 녀석들은 이걸 딱 다물거든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간다 그러면 아마 오후에 오늘 일조권이 좀 그런 대로 좋으니까 오후에 승부를 해보는 수밖에. 김문수 프로의 첫 번째 챔질이 이어진다. 김문수 프로는 자리가 여의치 않은지 자리를 옮겨서며 녀석과 맞섭니다. 그렇지. 한 마리 받았는데 찌꺼기가 저 보시면 찌꺼기 큰일 났습니다. 찌꺼기가 야, 이 찌꺼기 때문에 큰일 났네. 낚싯줄이 물 위에 떠있는 찌꺼기와 엉킨 모양이다. 감성돔인데 찌꺼기가 낚싯대에 전해지는 느낌이 영락없는 감성돔인 모양인데 김문수 프로는 물 위에 어지럽게 떠있는 찌꺼기들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다. 그렇지. 찌꺼기는 피했습니다. 감성돔. 이제 슬슬 녀석의 실체가 드러나려는 모양이다. 그렇지.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거머쥐고 마무리를 준비한다. 아따, 금년들어 여러분께 처음 선보이는 대마도 감성돔입니다. 찌꺼기만 딱 피하면 한 녀석이 오는데 얼핏 보아도 40cm는 충분히 넘길성 싶은 감성돔이 수면 위로 몸을 눕히며 내려시는 뜰채에 담겨진다.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볼까요? 한번 봅시다.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오후에 날물이 되게 되면 아마 몇 마리 더 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틈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찌꺼기가 조금 이래 없는 곳을 이렇게 던져놓고 하는데 감성돔은 있지 싶어요. 지금 한 마리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찌꺼기 때문에 낚시를 못해서 못 낚는 거지 감성돔이 없어서 못 낚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후에 날물이 돼가 이 찌꺼기가 벗어나게 되면 좋은 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갯바위 감성돔 낚시는요, 대마도든 국내 갯바위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렇다고 해서 명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래요. 아무데나 내려요. 제가 저기서 낚시하다가 물이 좀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이곳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이렇게 갯바위 주변을 보면요,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물속에 보이는 부분과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이는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덕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어 그 덕 부분이 수심이 한 3, 4m 밖에 되지 않아도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요 지금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한 5, 6m 앞에 덕이 이렇게 있거든요. 물이 빠지게 되면 드러나는데 그 덕 앞을 멀리 던져서 천천히 붙어서 그 덕을 더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줄만 가지고 스트레스는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목줄만 가지고 입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10분 이외에 하시면 감성돔 낚시에 저는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크게 효임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밑밥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하게 되면 효임이 없고, 그때는 좀 멀리 던지는 것이, 멀리 포인트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 어쩌다가 자기가 이래 혼자 갯바위 내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할 때는 다 속옷이 이렇게 수심이 낮더라도 다 속옷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감성돔 꼬독이를 하는 것이 조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 녀석은 감성돔은 물만 있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포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요,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참고해 두셨다가 감성돔 낚시에 10분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찌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저 한번 잡아주세요. 제 찌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저 찌까지 약 한 30m 정도 되지만은 저 갯바위에서는 저 찌까지는 약 한 5m도 되지 않아요. 저렇게 갯바위 가장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아요. 입질이죠. 히트! 맞습니다. 김문스프의 두 번째 챔질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실로 대단한 파워가 낚싯대를 거무신 두 손에 전해집니다. 넌 빠질 생각을 안 해. 김문수 프로는 휘어진 낚싯대를 두 손으로 거무시고 녀석의 고삐를 끌어보지만 이에 맞선 녀석도 결코 만만치는 않은 모양이다. 이제 녀석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거무시고 마무리를 준비하지만 몸을 뒤집고 물가까지 나온 녀석의 모습에 그도 놀란 듯 차분히 녀석을 진정시켜보지만 녀석은 최후의 바라긴 양 수면을 박차고 뭉트림을 하고 있다. 얼핏 봐도 거의 60cm 이르는 대물 감성돔이 내려진 들치에 담겨져 갯바위로 올라간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오전에 한 녀석이 올라오고 연타 지금 만조 시간에서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 55cm는 좋게 되겠죠. 자, 최고입니다, 최고. 실로 말을 잃게 하는 순간이다. 대마도의 먹감성을 57, 8cm는 충분히 되겠는데 57, 8cm. 자, 한번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